이제 다음 달이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현재 농막을 사용 중인데 시설을 추가로 보강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농막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코앞에 두고 농막 연장 신청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저희 농막이 위치한 지자체에서 보낸 거더라고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곧 만료 예정이니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농막은 가설건축물입니다. 임시건축물이고 제한된 기간 안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려면 3년마다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땅을 사고 나서 농막을 놓겠다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2021년 11월에 했더라고요. 실제로 농막은 22년 3월 달에 났는데 부대시설 공사를 하려면 농막 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서 농막 신고를 조금 일찍 했거든요. 이제 12월이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행이 되고 저희는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11월이 넘어서 농막 연장 신청하라고 이제 우편물이 오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신고를 하려면은 이 10평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평면도를 내야 될 텐데 일단 현재 6평 농막을 10평으로 어떻게 늘릴지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 내렸어요. 간단하게 캐노피랑 데크만 설치할지 아니면 썬룸 스타일로 과감하게 투자할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워지기 때문에 공사를 해도 내년 봄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귀찮다고 연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몇 달 동안은 저희 농막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조금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맞게 최대한 룰을 따르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만 몇 달을 위해서라도 농막 연장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편물 안에 친절하게도 직접 적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장 신고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고서를 수기로 써서 내려면 농막이 위치한 시청이나 군청으로 직접 가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평일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온라인으로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연장 신고를 하려고 조금 찾아보니까 이 세움터라는 곳이 불친절한 사이트로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저도 하다가 여러 번 이렇게 버벅거렸는데요. 그래서 세움터로 온라인 연장 신고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한 번만 보고 하시면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일단 세움터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건데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연장 신고 과정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증서를 등록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공인인증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이 안 쓰는데 말이죠.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번거롭지만 인증서부터 발급받아 주세요. 인증서를 등록하셨으면 이제 연장 신고를 바로 하면 되겠다 싶으시죠? 아직입니다. 연장 신고를 하다 보니까 본인 농막의 허가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야 합니다. 허가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 오른쪽 퀸 메뉴에서 허가 신고 현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선택 메뉴에서 대지, 산, 블록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논과 밭은 모두 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빈칸을 다 채워놓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허가 번호가 나오는데요. 숫자와 한글이 조합된 번호가 나오는데 이걸 꼭 적어두거나 복사해 두세요. 그럼 다시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연장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농막이 위치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 주시고 민원 작성 및 신청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신규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또 새로운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알아놓은 허가 번호를 적어 넣어야 합니다. 숫자가 필요한 곳에는 숫자를, 한글이 필요한 곳에는 한글을 적어 넣으세요. 대지 위치랑 건축주 정보까지 넣고 자료 검색을 누르면 처음에 농막을 놓겠다고 신고했던 자료가 뜨거든요. 그걸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일일이 안 채워 넣어도 되고요. 여기에서 건축주 전자서명 인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받아둔 공인인증서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장 구분과 사유, 연장 존치기간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연장 사유는 저는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이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민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후에는 까다로운 건 없고 접수 수수료 결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중간중간 버벅거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신고를 마쳤고 5일 이후에 처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저희는 최대한 법 지키면서 농사 짓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무난히 연장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현재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다음 달 12월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전환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전환이 뭐 급한 건 아니고요. 농막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는 분들은 일단은 농막 연장 신청해 놓으시고 농촌 체류형 쉼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지켜보신 다음에 천천히 전환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이제 농막 연장 신청을 해놨으니까 마음 편하게 천천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10평으로 늘릴지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